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 전문가 변영인 대표님만의 진가를 확인해 볼 시간 수상한 공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요. 바로 골프존입니다. 이 골프존 2015년도 3월에 이 골프존 뉴딘홀딩스로부터 스크린 골프 유지 보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상장을 진행한 기업이고요. 현재 그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연결 기준의 사업 부문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그리고 스크린 골프방을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 사업 부문과 그리고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와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골프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기술 인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 시뮬레이터용 유지 보수성 소모품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골프 연습 전용 시뮬레이터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실내 골프 연습장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 운영점은 89개 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실적 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8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 20.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9.7%가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3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대비 131.3%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골프존이요. 네. 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치를 기록했는데 좀 저희가 관련해서 공시 내용을 살펴볼까요?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어제가 아니었죠. 언제였나요? 4월 28일. 28일. 그저께 한 게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그렇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했는데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 보고서에 제출 시점 이전에 네. 회사의 어떤 이 가실적에 대해서 네. 이 기관 투자자 또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잠정 실적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잠깐 근데 내용을 좀 볼게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727억 원 했는데 네. 올해 993억, 36.6%가 증가된 이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영업이익은 누계 기준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1분기 기준 153억인데 네. 28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85.5%가 크게 증가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좀 이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미 2020년도에도 호실적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랬죠. 2021년도에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보다 훨씬 이 호실적 좀 기록하면서 네. 2021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의 전망치도 조금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골프 사실이요. 저희가 뭐 골프다 뭐 실내 스포츠다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실내 스포츠는 코로나19 어떤 피해주 로 좀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뿐만 아니라 이 영업 시간의 제한도 지금 두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호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일단 두 가지 요인이었어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네. 3월에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확산에 따른 네. 이 경기 우려, 그다음에 이제 저점이었죠. 3월 한 20일경에서 24일경에는 네. 모든 종목들이 연중 일봉상 최저점에 주가를 좀 찍었는데 그랬죠. 이후에 옥석가리기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진단 키트주, 네. 마스크 등의 이 수혜 종목들이 좀 이 두각을 좀 나타내 줬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됐던 이 게임주라든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는 이 언택트 관련된 이 산업군에 대한 수혜는 좀 확연했고, 근데 이게 좀 골프존은 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이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 어떤 정해진 실내 환경에서 이 스포츠지 않습니까? 운동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앵커님? 아니 우리 집 대표님이 핑크팬더 컨셉을 하고 오셔가지고 사실 네. 저희가 공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시가 상당히 네. 이제 저희가 진지하게 좀 분석해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남동생과 같은 컨셉으로 네. 나오셔서 제가 오늘 옆에서 지켜보는데 조금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빵 터질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주시죠. 예, 골프존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뭐 대다수의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요. 골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우리가 매번 뭐 전지훈련도 가고 해외에서 이 조를 짜가지고
해외에서 실컷 이 골프 많이 즐기다 이제 한국에 오시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 갈 수 없는 이 수요가 국내 이 골프장에 이 부킹 한도가 이제 초과되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실내 스포츠에서도 이제 가지 못하는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 수요가 실내 스포츠인 이 스크린 골프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 5인 이상의 어떤 집합 금지가 있고요. 영업 제한에 따른 어떤 이 제한 조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면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행도 못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내에서 뭐 헬스장, 수영 뭐 이런 거 사실상 좀 힘든데 어렵죠. 단체적인 어떤 이 환경에서 좀 그나마 이 스크린 골프는 네. 정해진 공간에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보셨지만 뭐 여기서 10명, 20명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죠. 적정한 수치가 네. 한 3명에서 많아야 4명입니다. 어. 그게 또 게임 진행상에도 빠르고 좋기 때문에 네. 4인, 그러니까 5인 미만에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이 현실화된 스포츠고 적합화됐네요. 그렇죠. 상당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방으로 이제 따로 이 구분이 좀 되면서 네. 대면하지 않고 좀 즐길 수 있는 레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스트레스적인 어떤 요인을 실내 스포츠인 이 스크린 골프에서 많이 이 수요가 좀 몰리면서 네. 관련된 이 직영 매출이라든가 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실적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골프업계 호황기다 이런 얘기는 뭐 저도 많이 들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골프업계 호황기가 그대로 이 종목군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골프업계 호황기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일단은 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세기 때문에 네. 지금 2021년도인 올해 연말까지도 저는 사실상 해외로 우리가 좀 가기는 다소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무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백신 공급에 대한 어떤 수급 차질도 좀 있고요. 네. 접종까지 상당한 좀 시일이 좀 소요될 수가 있고 각 맞습니다. 국가별로 이 자가 뭐 격리를 좀 면제하느냐 어떤 이 기준조차 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접종률이 거의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뭐 여행제가 좀 되고 본격화된 어떤 이 해외에서 또는 실내 스포츠나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는 어떤 수급이라면 네. 그런 어떤 상태에서의 어떤 이 실적 변화의 요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2021년도까지는 견고한 좀 실적을 좀 낼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까지는요. 예, 지금 잠깐 사업 보고서 잠깐 볼게요. 네. 보여주시죠. 지금 연결 기준의 이 내용을 좀 보더라도 네. 골프존의 최대 장점은 현금입니다. 역시. 지금 현금 보면요. 네. 234억이 그냥 현금으로 있어요. 단기 투자 자산을 합하면은 약 800억이 넘습니다. 와. 800억이 넘는 탄탄한 현금을 이 회사는 네.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한간에 보는 겁니다. 이 골프존에 대한 이 사업의 정체성은 언젠간 한계가 좀 있을 건데 네. 어떻게 해서 이 회사의 외형 가치를 좀 성장할 수 있느냐. 근데 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과 해외에서 네. 우리가 골프존 이 스크린 골프를요 해외에서도 골프존 브랜드를 좀 접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중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에서의 어떤 GDR 사업 관련된 네. 외형 확장이 좀 현실화되고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유보 금액을 통해서 신규의 어떤 확장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골프존은 이런 관점에서 어떤 성장성은 좀 완연하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 거고 네. 잠깐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요. 골프존 지금 4월 29일 날 10만 2,100원을 이제 돌파한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19의 피해주로 좀 여겼던 이 골프존이 맞아요. 자 일봉상에 보더라도 보시죠. 7만 원대 안착돼 있던 주가가 3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28,850원 연중 최저가를 찍고 난 이후에 네.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회복세는 없었어요. 자, 8월 14일 반기 실적에 대한 실적 미비했죠. 네. 11월 10일 실적 발표 미비했죠. 2월 달에 온기 실적 미비했죠. 그렇네요. 자, 주가의 증감 요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8월 14일 날 반기 보고서, 11월 15일 날 3분기 보고서, 네. 2월에 연간 실적 보고서인데 실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동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1분기 실적 기대감 딱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움직여주네요. 상승하는 겁니다. 네. 실적을 수반하는 주가가 조정기 또는 정책이 횡보 구간에 있다면 네. 우리가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모아갔다면 신고가 갱신을 통해서 이렇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상승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 수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골프전은 이런 관점에서 네. 이 코로나19의 피해주로서는 참 명확했는데 네. 또 실적은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2020년도에 한시적 실적이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 부분이 맞습니다. 1분기에도 이게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네. 지금 이 골프 업계가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네.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이 실내 스포츠까지 호황기냐 이런 관점에서 좀 연결해서 보는 건 좀 아니지만 그만큼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의 어떤 경험만 보더라도 회식도 시간이 뭐 제한돼 있고 인원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스크린 골프다. 네. 이에 따른 수요가 좀 집중됐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지금 이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에는요. 네. 지금 신규 가맹점 증가가 1분기에만 지금 107개가 좀 증가했고 와, 많이 증가했네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네. GDR 시스템 판매가 지금 재개가 되면서 이제 외국에도 이제 수출되는 소프트웨어의 이 확장세를 좀 가져간다면 네. 올해는 실적이 2020년도보다는 좀 더 견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네. 지금 이 매수가에 대한 어떤 집중 이 포지션도 좀 늘려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타점을 한번 저희가 잡아봐야죠. 그렇죠. 잡아봐야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 84,000원은 네. 단기 지지선에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 라인이 84,000원. 네. 84,000원으로 좀 보여지고 네. 일봉상 돌파 시도를 통해서 꾸준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자리는요. 네. 76,000원입니다. 바로 이제 요 구간인데 네. 잠깐 보죠. 자, 요 구간이죠. 네, 요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을 하회하는 2차 구간까지는 저는 내려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네. 자, 2차 구간까지는 그래도 도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다른 어떤 수급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면 좀 내려올 수 있는데 네. 지금 단기에서는 76,000원에서 84,000원 구간은 네. 1차 매수 구간 우리가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라고 하면 10% 미만의 포트 비중 한 5% 정도만 하죠. 5%요. 자, 5% 정도의 우리가 보초병 세우는 느낌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실적 어떤 이 재료 소멸 관점에 따른 어떤 급락 조정이 있는 네. 76,000원을 이탈해서 64,000원대 구간은 네.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네. 여기까지는 한 15% 정도의 포트를 채워가죠. 전체 포트 20%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봤던 골프존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향후에도 올해까지는 어떤 실내 스포츠, 특히나 이 골프에 대한 이런 호황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1차 주요 지지선은 84,000원 그리고 76,000원까지의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하지만 이미 지금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고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 비중은 5% 미만으로 우선은 보초병의 개념처럼 매수를 하셨다가 이후에 어떠한 그 수급 불안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낙폭 과대가 연출되는 지점 바로 64,000원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적극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때에는 나머지 15% 비중을 채우면서 전체 포트 20%의 비율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나노스입니다. 이 나노스는요, 2004년도 12월에 삼성전기 VCR 헤드 부문을 분사해서요, 이 종업원이 직접 만든 이 지주 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자제품 설계 제조 회사를 회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이죠. 바로 광학 필터 그리고 홀 센서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요처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 종업원이 직접 만든 부분이다 보니까 직원이 직접 만든 회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포지션을 살펴보게 되면 광학 필터 매출은 69.6% 그리고 홀센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4%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실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스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요. 매출액은 56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억 9,500만 원 단기 순손실액은 1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9년도와 비교해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3%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달성을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순 손실도 전년 대비 89.1%를 감소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대표님, 네네. 이 나노스 저도 기억이 나는 게요. 네. 지지난달이죠. 2월 10일에 이미 우리 변 대표님을 통해서 방송이 된 바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400원대였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목표가 제시를 10,000원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정말로 10,000원을 돌파하겠느냐 이런 어떤 의아한 의구심을 안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단기간에 지금 뭐 12,000원 선도 돌파를 한 그런 엄청 역사적인 흐름을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네. 지금 나노스의 이 지난번 공시 네, 바이오 사업에 300억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이 좀 있었죠. 그렇죠. 잠깐 공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나노스 공시인데요. 네, 지난 그 2월 9일에 회사는 3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 이 발행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300억이라는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50억 원은 운영자금, 그 다음에 나머지 250억이 바로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좀 계획 발표를 하면서 네. 우리가 공시를 왜 어떤 부분에서 유추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네. 3번 자금 조달의 목적이냐, 어, 시설 투자냐, 영업 양수 자금이냐, 아니면 운영 자금이냐, 아니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냐. 네, 근데 50억은 운영 자금이고 250억은 회사 인수 자금으로 좀 쓰겠다. 근데 아직까지 인수 대상과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회사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자, 계획 발표는 했는데 그래서 네. 조달된 자금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멘텀 관점에서는 유효한 거죠.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재료 소멸 관점이 아니죠. 네. 자, 내용을 밑에 하단에서 보겠습니다. 네, 회사는 DBW 투자조합 1호를 통해서 300억 원을 이제 조달을 했는데요. 네, 상기 사망의 자금 조달 목적은 바이오 신규 사업 등을 위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의 250억은 이 신규 사업 등 취득 대상, 취득 금액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리고 운영 자금 50억은 바이오 신규 사업 등과 기존 사업 추진 관련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계획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네, 바로 4월 5일에 회사는 300억 원에 대한 금액이 납입 완료됐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그렇죠. 25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시를 보더라도 네, 지금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물과 어떤 이 대상 법인에 대한 실체가 없다.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단기 올랐죠. 급등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일봉 보죠. 네, 우리가 2월 달에 이 잡아들었던 타점 부분, 자, 방송했었던 이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와, 그런데 주가는 단기 목표가인 1만 원을 그냥 가볍게 좀 돌파해버렸어요.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다시 신고가의 어떤 영역에서 오늘 11,950원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10.19%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 추세가 꺾인 것인가? 아니죠. 아직도 아니다. 아직은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회사는요, 최근 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어떤 플랜들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회사가 독일의 이 코든파마라는 이 독일의 다국적 바이오 기업을 통해서요, 네, 이 LNP 기술을 이용한 펩타이드 이 항암제 생산을 위해서 나노스와 이 전략적 제휴를 이 체결했다라는 네. 이제 소식을 좀 밝혔는데 네, 최근에 이 LNP 기술과 LNP 기술이라는 거 RMNA죠. 그렇죠. RMNA. 그렇죠. 최근에 네. ST팜이 자 기술 이전을 주면서 취득한 회사가 있었죠. 자, 사업 이게 백신의 어떤 시너지, 단백질 이 성분의 시너지를 좀 내기 위해서 필수한 네. LNP 기술을 요즘 이 CDMO 이 업체들이 많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거나 사업 제휴 관계를 좀 많이 갖는데 네, 지금 나노스는 이 정해져 있는 어떤 인수 대상의 목적 범위는 없지만 네, 지금의 이 행보는 LNP 기술을 활용해서 펩타이드 항암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노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 좀 뭔가 좀 냄새 안 납니까? 납니다. 그렇죠. 네, 수상합니다. LNP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에 대한 어떤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아주 이런 좋은 관점들 흐름이에요. 때문에 네. 지금 기대감만 계속 이제 상승시킨 채 지금 일봉상의 어떤 신고가만 계속 갱신되고 있는 탄탄한 주가의 네. 상승 시그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언제가 이게 급락 시기입니까? 맞아요. 아직은 타법인 취득, 이 회사의 어떤 이 바이오 사업을 어떤 바이오를 하고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에 대한 어떤 답변은 없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어떤 주가 추세에 상승을 우리가 좀 노려봐도 괜찮은 거고. 네. 자, 다시 중간 우리가 종목 재점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타점을 오늘 다시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일단 단기 목표가 10,0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좀 수립을 좀 해드리는데 저는 저는 이쪽 여기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1,800원을 우리가 네. 익절가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 10,000원 목표로 했지만 지금 보유 관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이외에 네. 자율수익 청산 좀 제가 진행 의견 드렸었는데 네. 자 보유 관점에서는 좀 즐겨도 돼요.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 부각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네. 자 1,800원은 우리가 익절가로 잡고 만약에 오늘 종가가 12,000원이다. 네. 그리고 월요일 종가가 만약에 13,000원, 14,000원이 된다면 네. 익절가를 다시 1,000원에서 이 구간별로 우리가 보는 이 차트 관점에서 뭐 12,000원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익절의 어떤 청산가를 좀 높여가는 전략. 점차적으로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이 바이오 신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가시화가 네.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한번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정리 의견을 좀 드리는데 네. 그때까지는 홀드 의견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신규적 관점에서는 다소 지금 일봉상 고점의 영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네. 만약에 기회를 좀 준다면 네. 자, 요 구간입니다. 네. 자, 8,800원에서 9,500원에 이 구간 기회를 만약에 준다면 네.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준다면 네. 비중 10% 미만으로 단기 대응 단기 이탈가를 반드시 좀 준수하면서 네. 이때는 한번 1차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네.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규적 관점에서는 8,800원에서 9,500원 구간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도 네. 이 이탈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입절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탈가는 네. 한 요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네. 어느 자, 정도일까요? 탄탄하게 보여지면 좀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네. 8,000원을 이탈한다면 네.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8,100원 이탈하면 주가는 네. 5,000원대까지 급락을 할 수 있는 이 추세 선상이 위치에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 네. 탄탄하게 좀 기간적인 어떤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 상승 곡선을 충분하게 좀 잘 그려가는 견고한 흐름을 좀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이 재료가 좀 궁금합니다. 많이 어떤 궁금하네요. 바이오 회사를 인수할 것인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LNP 기술과 펩타이드 이 항암제와 좀 관련이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유추해석되는데 네. 이 사업이 어떤 가시화되는 어떤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네.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알아본 종목 바로 나노스입니다. 이 나노스 이 단기간에 12,000원 선까지도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재료 소멸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유효한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즐기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그래도 늘 익절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800원 익절가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14,000원 뭐 이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익절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뭐 12,000원 익절 대응을 한다든지에 대한 이런 어떤 상승 추세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신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추천은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제 조정 기회를 준다면 8,800원에서 9,500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지만 역시 10% 미만으로 가져가면서 단기 대응 그리고 이탈가는 8,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마지막 종목 바로 B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DI는 1992년도 6월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17년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요, 이 화력발전소의 설비 그리고 보조기기에 대한 설계와 제작, 또 시공,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도 11월에는요,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 미국 바이오 기업 앨리슨의 지분 투자 그리고 인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요. 매출액은 1,964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692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손실은 93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은 52.8%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적자 전환을 하게 됐고요. 이 순손실도 전기 대비해서 44만 1,8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순손실을 내게 됐는데요. 뭐 말 그대로 뭐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 이 BDI가 또 이 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네. 1월 29일 날 회사는 이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한번 지정된 바가 있거든요. 네.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난 1월에 네. BDI는요. 전환사채 납입기를 6개월 이상 또 변경을 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는요. 공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1월 31일 날 네. 전환사채 납입일로 우리가 지정을 했다면 네. 자 6개월입니다. 2, 3, 4, 5, 6, 7월 31일까지는 납입이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7월 31일 경과에서 한 번 더 연기를 한다면 전환사채 납입기를 6개월 이상 변경하는 이 네. 공시 변경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네. 잠깐 이 공시 내용을 보죠. 네, 보여주시죠. 회사는요. 전환사채 납입기를 6개월 이상 또 초과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부가벌점은 0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대체 부가벌점이라고 해서 네. 800만 원에 대한 이 부가벌점을 내고 공시 위반 이 제재금 2점으로 이 벌금으로 이 부가금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벌점 대신 벌금으로요. 그렇죠. 우리 코스닥 시장의 이 규정에는 네. 15점을 초과하면 뭐가 되죠? 이제 상장 폐지 폐지. 실질 심사 그렇죠.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점을 이 2점에 대해서 400만 원을 해서 네. 800만 원의 부가벌점 대체를 했는데 음.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또 회사가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었죠. 이번에도 리스크 관련이었죠. 기타 경영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주요 사항 보고서의 철회, 전환사채 발행 결정. 지난번에 6개월을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장한 이 두 건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네. 이번에는 안 한다. 철회를 한 겁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가 제11회차 무기명시 이건부 3호 전환사채 권면 200억 발행에 대해서 2021년도 3월 15일에 다시 결의한 이 한 건과 네. 두 번째죠. 12회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이번에는 300억입니다. 네. 같은 3월 15일에 정정 공시한 이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철회를 했는데 전환사채 배정 투자 기간의 투자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네. 발행 철회를 이 투자자가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 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납입자가 우리 청약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통보한 겁니다. 네. 이 건으로 인해서 두 건의 이 철회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자, 이 두 건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시 번복이 됩니다. 공시 번복이요.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네.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페널티가 있어야죠. 그렇죠. 아까 이전에 6개월의 어떤 납입 기한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한 차례 이 있었고요. 제재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벌점으로 부과대체는 안 될 겁니다. 같은 이번만큼은. 중복 사안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두 건에 대한 어떤 부가 벌점이 만약에 15점을 초과한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네. 지금 제가 예상되는 벌점 200억, 300억인데 네. 과거에 이 현성 바이탈이라는 이 종목이 네. 막대한 이 전환사채 발행 두 건에 대해 철회했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에 네. 1,500억씩 해서 총 3천억 조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두 건이 아마 15점을 초과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200억, 300억도 사실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조심스럽게 12점에서 15점 미만 좀 예상을 해보는데 네. 그래도 이게 중과실에 따라서 15점도 초과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우리 항상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6.5점을 두 네. 건으로 봤을 때 네. 12점에서 13점의 이 벌점으로 네. 대체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네. 아마 15점을 좀 넘는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네. 이 리스크가 좀 발생된다. 이 점을 각별하게 좀 유의하시고요. 네. 지금
또 잠깐 지워졌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BDI였죠? 그렇죠. 어쨌든 이 BD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또 벌점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부유자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고 이런 리스크에도 저희가 대응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잖아요, 대표님. 네네. 네. 최근 공시를 우리가 뭐 참고하면 됩니다. 공시를 지금 참고하면 그렇죠. 답이 보인다. 네, 일단은 확인해 주시죠. 조만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라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네. 지난번처럼. 이번에는 공시 변경이 아닌 공시 번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환사채 두 건 납입 철회가 내용이 될 거고요. 네. 원공실과 지정 예고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벌점 부과 예상할 건데 네. 전 조심스럽지만 15점은 좀 안 넘을 것 같고 그래요. 만약에 회사가 이런 어떤 이 좀 다소 억울한 사항을 좀 잘 어필한다면 네. 12점에서 13점 정도로 좀 막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부유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네. 좀 관망 모드로 지켜보는 것도 답일까요? 답이라면? 일단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15점을 초과한다 이 부분인데 제가 좀 사실 의아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이 페널티가 없다면 네. 어떤 A라는 법인이 뭐 2천억 원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 뭐 2천억이라는 막대한 그렇죠. 자금이 이 회사에 들어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죠.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급등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천억을 납입 안 하겠다 해서 철회해버리면 바로 그 소식만 믿고 그 반락하겠죠. 공시만 보고 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어떤 회사의 납입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네. 요하는 것도 이 공시의 어떤 기준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수상한 공시 마지막 종목 BDI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수상한 공시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상한 공시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드디어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